자, 일단 규모를 살펴봤으니까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논해봐야 될 텐데 먼저 인문계 학생들입니다. 네네. 굉장히 많이 축소되긴 했는데 어학이나 외국어 이쪽에 이제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어학특기자 전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상의 공인어학 성적은 기재하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인어학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도 일부 대학은 뭐 네. 1단계가 어학 성적이거나 네. 아니면 에세이를 요구해가지고요. 또는 면접에서 해당 언어로 면접을 네. 통해서 뽑고 있는데 이게 아마 선발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격선도 조금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김명희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고 또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선발하는 그 어학특기자 그 대학들은요, 네. 크게 이제 세 종류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서류 종합평가로 네. 해서 네. 어학 능력과 또 그거 이외의 학업 능력까지도 네. 한꺼번에 네. 제출을 통해 가지고 우수 선발 학생 선발하려는 이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네. 이대, 네. 경희대, 외대 같은 네. 부류의 그렇죠, 학교가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존 예전 틀과 같이 그냥 어학 성적, 네. 공인 어학 성적을 가지고서 그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려는 이제 국민대, 네. 성신여대, 서경대 같은 대학 네. 부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접 그 어학을 대학에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선발하겠다. 그래서 외국어 에세이라든지 외국어 면접을 통해 선발하겠다라는 이제 한양대 같은 부류 이렇게 네. 크게 지금은 세 부류 정도의 대학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류 평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네. 대학 중에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대학이 이제 한국외고대학교인데 네. 실제로 한국외대 예전에 그 선발 방법을 보면 1단계 공인어학 통과되면 기준 점수에서 몇 점 가지고 네. 돼요 안 돼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2단계 가서 뭐 해당하는 면접 뭐 이랬던 이제 형태였는데 가히 이제 학생부 종합 형태로 네. 그 상위권 대학들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네, 그런 것 김혜희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대 같은 경우는 그 특수한 언어를 다루는 대학에서 좀 쉽게 생각할 때는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 해당 언어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인 어학 능력 시험 성적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단계별로 치르는 과정에서 네. 실제로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언어를 가지고 어떤 의사소통을 직접 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시험 과정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기재 개선 방안이 계속 이제 연달아서 발표가 됐는데 이게 보통 공교육 정상 관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 수학, 과학 특히 교과 관련된 수상, 명을 기록하면 안 되고 교외의 상을 쓰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공인 어학 능력 시험을 생활비로 기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실효성이 좀 낮다 보니까 대교협이 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입시 전형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입시 전형을 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의 기여가 돼라는 관점에서 이게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특기자 전형도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학 특기자 전형은 실질적으로 공인 어학 능력 시험 성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단계 과정 안에 어학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면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외국어에 대한 특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사실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려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단순하게 네. 영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뭐 사실은 이제 옵션으로 제2 외국어 능력까지도 갖추는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되거든요. 맞죠? 네. 일단은 학생부 그 중심 전형인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하고 구별해서 이 특기자 전형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제 네. 서류 제출에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라든지 기타 서류에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외대 같은 이 특기자 전형에는 교외 수상 실적을 인정한다라는 네네. 사실이죠. 네. 그래서 네네. 그거를 맞습니다. 최대한 이 특기자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교 유형을 꼭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은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에 학생부 종합을 노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네. 명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기자 전형은 어떨까요? 그 고교 유형에서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합격생들의 비율을 이렇게 따져봐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일반 인문계 학교에서 특기자 전형을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볼 수 있지만 합격하는 학생들을 쉽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의견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제학부에 뭐 어느 대학이라고 네. 말하지 않겠는데 국제학부 면접을 갔더니 본인 일당이 통과해서 기쁜 마음으로 갔대요. 근데 국내파 출신은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 복도에서 대기하면서 굉장히 개면적었다. 뭐 이 정도로 뭐 아까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 뭐 전형이 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본인이 경쟁력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점들이 대학마다 좀 상이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특기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처럼 1, 2단계, 1단계가 서류고 2단계가 면접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실질적인 2단계에서 1단계를 보통 뭐 3배수다 혹은 4배수다, 일정 배수다 통과하면 어떤 대학은 1단계 뭐 거의 지원자가 통과하고 2단계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형태로 갈 수 있는데 어학 특기자 당락 면접 이게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 대학마다 그 평가 방식이 조금씩 틀린데요. 네. 그 면접 방식이. 특히 연세대 같은 데는 그 문제풀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제출한 이제 이 서류에 대한 이 검증 작업이 상당히 까다로운 대학이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역시 문제풀이 서류 검증도 있지만 이 학교는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아예 영어 에세이까지 또 심층 면접까지도 좀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강대나 이대 특기자는 그거에 비해서 제시문은 없이 조금 면접이 조금 수월합니다. 일반 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대 같은 경우도 뜻밖의 이제 외국어 사용도 가능하지만 주로 이제 국문으로 면접을 본다는 사실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로 약간씩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냐에 따라서 면접 준비도 좀 다르니까 요것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좀 활용하시면 그 대학을 공략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그 모집 요강에 보면 특기자 전형에 대한 설명이 다른 전형에 대한 설명보다 훨씬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도 각 모집 단위별로 이 특기자 전형의 단계별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쓰여 있고 말씀하신 대로 외대 같은 경우도 국문 자료를 주고 면접을 보지만 외국어로 면접이 진행될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꼼꼼히 이 전형의 어떤 절차들이나 이런 단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단계 통과할 때 보통 연세대가 대표적인데 몇 배수 할 거야. 보통은 이제 정하거든요. 경쟁률이 높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통계치가 있어요. 대학도 잡아내는 통계치가 있는데 이 경쟁률이 너무 낮고 어떤 애들이 그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사자성어죠. 일정 배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정 배수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지원자가 다 통과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에 많이 몰리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1단계는 일단 서류다. 서류니까 아까 말씀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해줬던 게 특기자 전형의 3가지 패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형과 유사한 형태로 뽑고 있는 대학은 결국은 어학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학업 성취도, 그다음에 전공을 얼마나 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진지함들. 그다음에 또 아마 전공 적합도도 좀 보겠죠. 서류에서. 참 저는 한국 외대가 좀 놀랐던 게 국문으로 공통 문제를 사전에 읽고 고사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야의 한국어나 해당 외국어로 진행 가능하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한국말로도 할 수 있고 외국어로도 할 수 있다. 1인당 10분 이내로 하니까 한국 외대는 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특화된 대학이기 때문에 어학 특기자 전형에 대한 어떤 면접과 관련된 얘기들도 우리가 조금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김영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특기자 전형이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의 단계별로 진행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 학생부 관리를 하거나 이 기록에도 상당히 그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대학의 그 특기자 전형을 보통 노리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그 수능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자신 없어서 하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예전하고 틀리게 특기자 전형만 단독으로 집중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종합 전형화되는 경향들이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전형을 향해서 먼저 준비를 하시고 관문이 넓은 그리고 조금 더 자기가 특화되어 있다라는 그 특기자 전형 어학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소프트웨어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관심사가 있다면 거기서 좀 외부 실적까지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구조로 학생부가 먼저 출발로 먼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특기자 전형이 약간 이렇게 그 수월성 교육의 관점에서 아주 뛰어난 아이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 보통 사람과
이 뛰어난 아이의 범주에 속하는 이제 천재라고 쉽게 얘기하면 천재의 차이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하면 1% 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학생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특히 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종합 전형을 일정 염두에 두고 있고 학교 생활도 모두 다 열심히 한 학생이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뛰어난 학생임을 증명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 뛰어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자기가 이들보다 어떻게 더 뛰어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 일종의 이 마니아적인 광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활동 그러면 동시에 그 활동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든 네. 아니면 어떤 다른 영역이든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딱 보고도 너는 다르구나를 알 수 있는 이런 기록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묻는 건 이제 네.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도 네네. 묻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학생부 종합 형태로 뽑고 있는 특기자 전형이 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학 능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네. 학업 역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상위권 대학의 어학 특기자 전형은 예전처럼 나 영어 잘해요. 굉장히 프리토킹 가능해요. 네. 이 역량을 평가해 주세요. 이런 전형에서 많이 변모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하여자 대학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서 영어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런 전형으로 갈 때는 진짜 해당 언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신여자 대학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학과에서 어학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관련 언어하고 연관된 모집단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네. 요강을 이제 들여다볼 때 해당되는 학과, 그렇지 않는 학과들도 좀 미리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